우리 몸은 60이 넘어서면 근육량이 매년 적게는 1%에서 많게는 2%씩 줄어드는 근감소가 진행됩니다. 노후의 걷기 운동만으로 부족한 이유는 우리 몸이 나이 들수록 이처럼 빠르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80이 넘으신 김옥자 어머니는 매일 아침 5시만 되면 동네 한 바퀴를 부지런히 걸으셨습니다. 30년 넘게 이어온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갑작스러운 낙상으로 허리를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하게 되신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과 균형 감각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는데 걷기만으로는 그 변화를 충분히 보완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영상 아래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많은 분들께서 나이가 들면 걷기만 해도 충분하다고 믿으십니다. 매일 꾸준히 걸으면 심장과 폐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말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걷기는 특별한 장비 없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가벼운 유산소 효과를 주는 훌륭한 활동입니다. 그러나 걷기만으로는 노년기에 빠르게 진행되는 근감소나 균형 감각 저하를 완전히 막기 어렵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노년층에서 한번 넘어지면 그 후로 다시는 걸을 수 없게 되거나 1년 안에 사망률이 크게 높아진다는 통계는 충격적이지만 분명한 현실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오래전부터 매일 걷기 운동을 해온 분들조차 이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례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은 걷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걷기만으로는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는 근육과 떨어지는 균형 감각을 충분히 보완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건강을 지켜준다고 믿었던 습관이 오히려 방심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셨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핵심은 근력과 균형, 유연성, 그리고 유산소 운동까지 4가지를 골고루 해주는 습관입니다. 이미 많은 연구에서 증명된 바와 같이 근력을 보강하는 운동을 병행하면 노화 속도를 크게 늦출 수 있고 일상 속에서 움직이는 시간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신체 기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잘못된 운동법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로 할지 제대로 알고 시작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 들수록 균형 감각도 눈에 띄게 떨어지고 뼈밀도 역시 낮아져서 낙상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게 됩니다. 동시에 소화 흡수 능력과 대사 효율도 떨어지므로 단백질이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몸은 더욱 취약해지고 자칫 낙상으로 이어지면 재활이 어려운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노인들의 낙상과 치매 위험을 조사해본 여러 기관의 통계에서는 근육과 균형 감각을 유지한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훨씬 더 오랜 기간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역시 나이가 들어도 운동을 시작하면 의미 있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쇠가 진행되면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에 도움이 필요해집니다. 식사를 준비하거나 배변을 처리하는 것조차 힘들어지고 가벼운 외출이나 집안일도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몸속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에 막을 기회를 놓치기 쉽습니다. 이 때문에 걸을 때 숨이 차거나 무릎이 아프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할 때부터 근력과 균형, 유연성, 유산소 운동을 고르게 실천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걷는 것에 더해 조금씩 근력 운동과 균형 감각 운동, 관절의 유연성을 지켜줄 스트레칭, 그리고 적절한 유산소 운동을 병행할 때 비로소 노화로 인한 악순환을 늦출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운동을 많이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몸이 나이가 들어가며 약해지는 여러 부위를 균형 잡힌 방식으로 관리해 준다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노후에 꼭 해야 할 운동 4가지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균형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균형 감각이 떨어지면 걷기도 불안해지고 한번 넘어지면 큰 부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균형 운동의 기본은 한발서기인데 의자나 벽을 지지하면서 한쪽 발을 조금 들어 올려서 10초에서 15초쯤 버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반대 발로 똑같이 연습해 보시면 됩니다. 주변에 넘어질 만한 물건이나 가구는 미리 치워두시고 몸이 피곤하거나 어지럼증이 느껴지는 날에는 무리하지 마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한발서기 말고도 뒤꿈치와 발끝을 일직선으로 놓고 천천히 걸어보는 방법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벽을 따라 천천히 걸어보시다가 익숙해지면 지짐을 없이 시도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의자에서 일어나 몇 걸음 걷고 다시 앉는 동작을 반복하는 방법도 균형 감각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근력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노년기에 근육이 줄어드는 현상을 예방해주고 뼈를 강화하면서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 관리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줍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근력 운동으로는 의자 스쿼트가 대표적입니다. 의자 앞에 서서 지지대를 잡고 천천히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을 5회 정도만 먼저 해보시고 익숙해지면 조금씩 횟수를 늘려보세요. 벽 팔굽혀펴기 역시 팔과 어깨 근육을 강화하기에 좋습니다. 벽에 손을 대고 몸을 기울였다가 다시 밀어내는 동작인데 처음에는 팔을 너무 깊이 구부리지 않고 가볍게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마찬가지로 페트병이나 작은 물통을 아령처럼 이용해서 들어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셔도 효과적입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호흡을 참지 말고 통증을 느끼면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허리가 약하거나 엉덩이 근육이 유난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은 코어와 엉덩이 근육 강화에 집중하는 운동을 먼저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전문가에게 본인의 관절 상태와 체력에 맞는 동작을 조언받으면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운동은 유연성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대표적 불편함 중 하나가 몸이 뻣뻣해지고 관절이 굳어서 움직이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특히 목과 어깨, 허리와 무릎 등이 뻐근하고 통증이 잦아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부드러운 스트레칭이 필수입니다. 목 스트레칭은 고개를 천천히 좌우로 돌리거나 고개를 앞뒤로 숙였다 펴는 동작을 해주면 목 주변 근육이 풀립니다. 어깨는 팔을 가볍게 들어 돌리거나 허리는 의자에 앉아서 몸통을 좌우로 천천히 틀어주는 동작 등이 도움이 됩니다. 무릎 스트레칭 역시 앉아서 다리를 뻗었다 구부리는 동작을 하루에 몇 번이라도 해주시면 유연성 향상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단, 통증이 느껴지거나 반동을 크게 주는 스트레칭은 오히려 부상의 위험을 높이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침 기상 직후에는 근육과 관절이 아직 덜 풀린 상태이니 가벼운 워밍업 동작으로 몸을 따뜻하게 만든 뒤 본격적인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산소 운동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중장년기에 주로 즐겨오신 걷기는 여전히 훌륭한 선택이지만 한 가지 방식만 고집하기보다는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 라디오에 맞춰 가볍게 춤을 추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섞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폐 기능을 강화하고 치매나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걷기와 같은 단조로운 움직임을 할 때는 속도를 조절해 인터벌 방식을 시도해 보시면 운동 효과가 더욱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일정 구간은 조금 빠르게 걷고
다음 구간은 천천히 걸으면서 숨을 고르는 시기입니다. 이때 무릎 보호를 위해 쿠션이 있는 운동화를 신거나 맨바닥 대신 충격을 흡수해주는 공원 산책길 등을 이용하시면 훨씬 안전하게 유산소 운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집에서 손쉽게 허리와 엉덩이를 강화할 수 있는 코어 운동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어 운동은 허리와 골반, 복부 주위 근육들을 강화하여 전체적인 자세를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코어 운동으로 브릿지, 플랭크, 그리고 슈퍼맨 동작이 있습니다. 먼저 브릿지 동작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닥이나 침대 위에 누워 두 무릎을 구부리고 발바닥을 바닥에 단단히 붙인 뒤 천천히 엉덩이를 들어 올렸다가 내려오는 운동입니다. 이때 허리를 너무 지나치게 꺾지 말고 어깨에서 무릎까지가 일직선이 된 상태에서 잠시 멈춘 뒤 다시 내려오시면 됩니다. 익숙해지기 전에는 5초 정도만 버티고 차차 시간을 늘려보세요. 허리 통증이 없고 배나 엉덩이가 당기는 느낌이 살짝 드는 정도가 적절합니다. 다음은 플랭크입니다. 엎드린 자세에서 팔뚝과 발끝을 바닥에 대고 몸통을 띄운 상태로 유지하는 운동입니다. 몸 전체가 곧게 펴진 상태가 되어야 하며 허리가 아래로 떨어지거나 엉덩이가 너무 들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운동은 복부와 허리 근육 그리고 팔, 어깨 부위까지 함께 단련시켜줍니다.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5초 정도만 버티고 점차 10초, 15초 이렇게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슈퍼맨 동작도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바닥에 엎드린 상태에서 두 팔을 앞으로 뻗고 팔과 다리를 동시에 천천히 들어 올려 등과 엉덩이 근육에 힘을 주는 동작입니다. 이때 허리를 과도하게 꺾지 않도록 주의하고 배를 바닥에 가볍게 붙여서 중심을 유지하며 5초 정도 버틴 뒤 다시 내려옵니다. 허리 주변이 뻐근하게 느껴지는 정도라면 올바르게 하고 계신 것이니 아픈 느낌이 든다면 강도를 줄이거나 시간을 짧게 조절하셔야 합니다. 이런 코어 운동들은 허리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해서 자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돕고 요실금이나 변비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복부와 골반 근육이 단단해지면 배변 활동도 좀 더 원활해지고 하체가 힘을 잘 받아 넘어질 위험도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갑자기 많은 횟수를 하거나 오래 버티려고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 몇 초만 유지해도 좋으니 천천히 반복하면서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시면 어느새 더 오래 버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운동을 통해 건강을 지키려다 오히려 몸을 다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체력이나 준비 없이 갑작스러운 고강도 운동을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관절이나 허리, 무릎, 골반 같은 부위가 순간적으로 큰 부담을 받게 되어 통증이나 부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무엇이든 처음부터 무리한 강도로 시작하면 위험이 크므로 천천히 단계를 올리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로 한 가지 운동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는 습관도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골프만 꾸준히 치거나 등산만 오래 하다 보면 해당 운동에 필요한 특정 근육과 관절 범위만 반복해서 쓰게 됩니다. 결국 다른 부위 근육과 관절은 점점 뻣뻣해지고 불균형해져서 작은 움직임에도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한 가지 운동을 지속하는 것은 좋지만 그에 맞춰 다른 보조 운동들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TV나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운동을 따라 하시다가 체력과 관절 상태에 맞지 않는 동작을 무리하게 시도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김철수 할아버지처럼 허리 부상을 당한 사례가 흔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지도가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영상을 흉내내기보다는 자신의 몸 상태를 먼저 점검하고 강도와 횟수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도중 호흡을 멈추는 습관도 피하셔야 합니다. 특히 근력 운동을 할 때 숨을 참으면 혈압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어지럼증이나 심장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동작을 할 때 숨을 내쉬고 제자리로 돌아올 때 숨을 들이마시며 규칙적인 호흡을 유지하셔야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준비 운동이나 마무리 운동 없이 본 운동만 급하게 진행하는 것도 부상의 지름길입니다. 근육과 관절이 차가운 상태에서 무리하게 움직이면 부상을 입기 쉽고 운동이 끝난 후에도 쌓인 피로 물질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으면 통증이나 염증이 생길 위험이 큽니다. 워밍업과 쿨다운은 짧게라도 꼭 챙겨주시는 것이 안전하게 운동을 즐기는 비결입니다. 운동을 시작하실 때는 천천히, 점진적으로, 그리고 꾸준히라는 3가지 원칙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처음부터 무리하게 많은 횟수를 시도하거나 하루아침에 높은 강도의 동작을 반복하면 관절이나 근육의 부담이 커집니다. 통증이 느껴지거나 어지럼증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괜찮아지면 다음 날이나 컨디션이 좋아졌을 때 다시 시도하되 너무 급하게 강도를 높이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식사 직후에는 바로 운동을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음식이 소화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1~2시간은 여유를 두신 뒤에 걷기나 실내 자전거 같은 유산소 운동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당뇨나 고혈압, 심장병 같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담당 의사와 상담을 먼저 하셔서 내 몸 상태에 맞는 운동 강도와 방식을 정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일상에서 활동량을 조금씩 늘리는 습관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가까운 층이라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시거나 버스를 2정거장 정도 일찍 내려 걸어가는 식으로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더해보세요. 버스를 기다리는 중에 발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시거나 서서 TV를 보며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도 일상 속 간단한 팁입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건강 개선에 상당한 차이를 만듭니다. 운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동기부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서 습관을 만들어 가기가 어렵다면 운동 친구를 만들어 보시거나 달력에 운동한 날을 표시하면서 스스로 성취감을 느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일주일 동안 목표를 달성했을 때 작게나마 자신에게 보상을 주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식습관 관리 역시 운동만큼이나 중요합니다. 특히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근육량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콩이나 계란, 생선, 닭가슴살처럼 단백질 함량이 높은 식품을 매 끼니마다 조금씩 챙겨 드시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동시에 물을 충분히 마셔 탈수를 예방하시는 것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운동 전후로 1컵씩, 그리고 목이 마르기 전에 조금씩 수분을 보충해주면 더욱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투자하는 운동 비용과 시간이 미래 간병비나 돌봄 부담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라는 점도 기억해 주십시오.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오면 경제적, 정서적 부담이 훨씬 크게 다가옵니다. 지금이라도 운동 방법을 배우고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노년의 삶이 훨씬 활기차고 독립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운동을 통해 생활이 크게 달라진 분들의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87세 김옥순 할머니는 예전에 낙상사고로 지팡이 없이는 걷기 어려우셨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조언대로 균형 운동과 근력 운동을
6개월 정도 꾸준히 하신 뒤에는 지팡이를 벗어나 자유롭게 걸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또 92세 이순자 할머니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아 자녀들이 요양시설을 고민할 정도였으나 매일 짧게라도 근력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시면서 기억력이 호전되고 일상생활이 편해지셨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적절한 운동으로 신체적 기능뿐 아니라 뇌 건강도 좋아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뿐 아니라 이명훈, 지성호 같은 어르신 의사들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며 운동이란 나이나 직업과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필수적인 관리라는 점을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하는 뇌재역량이라는 개념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는 나이가 들어도 몸을 잘 쓰면 잃어버렸던 기능을 크게 회복할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나이가 들어서 점점 몸이 불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몸을 관리하느냐에 따라 노년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정리해보면 균형, 근력, 유연성, 유산소 이 4가지 운동을 골고루 실천하셔야 노년기에 생기는 다양한 건강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나 하루 걷기 습관만 바꿔도 실제로 10년은 젊어진 것 같은 변화를 느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만 잘못된 자세나 무리한 방식으로 운동하면 부상을 초래하거나 건강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올바른 운동 습관을 들이면 미래의 간병비나 돌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고 건강한 심폐 기능과 뇌 기능 덕분에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높아집니다. 낙상을 예방하고 치매 위험도 낮추면서 오래도록 독립적인 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중요한 것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점이라는 말처럼 지금 당장 짧은 5분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실천해보는 것입니다. 나이는 단순한 숫자에 불과하니 오늘부터 올바른 운동법으로 천천히 몸을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활기찬 내일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유용한 건강 정보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건강하고 더 오래, 더 행복하게 살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